네, 사용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명절 앞두고 이렇게 뵙네요. 그래도 네. 원래 약간 좀 연휴 앞두고는 네. 증시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뭐 최근 상황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괜찮았어요. 네, 다행인 것 같아서.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긴 맞습니다. 한데, 약간 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좀 기정사실화됐죠. 네네. 그러면서 요번에도 거의 한 0.25%포인트 올리는 게 네,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2,300 후반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오늘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누군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파는 와중에서 뭐 전기전자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건 그래도 전기전자, 반도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들에서 파급되는 업종과 섹터 종목이 무수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간밤에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메모리 쪽 반도체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쪽으로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계속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곧 중국 쪽이 또 기대감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쪽이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원유 수요도 중국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올해는 사상 최대 원유 수요가 중국에서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IT 세트 수요를 자극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비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쪽보다는 훨씬 커요. 그렇죠. 네, 그쪽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토록 길을 써서 TSMC를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물론 아직까지 수율은 못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잡혀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게 경기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고 금리 인상을 해오던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속도가 꺾이고 있어요, 강도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75bp를 3번 연속으로 올렸던 그때랑 대비했을 때는 물가가 확 꺾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연준 쪽에서 0.25%를 인상하건 0.5% 인상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일단은 방향성, 강도 자체가 꺾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 5% 초반대의 연말 기준 점도표상의 금리로 마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이번에 25bp 올리면은 뭐 다음번에도 25bp씩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될 거고요. 이번에 50bp 올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용이 간밤에 미국 증시가 꺾였던 이유가 뭐죠? 고용이 잘 나왔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준 쪽에서 우리 그래도 금리 올릴 수 있어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고용이 잘 나오고 있다. 맞아요. 네. 나머지 다 꺾여도 우리 고용 좋으니까 올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도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앞두고 있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또 얘기 나오죠. 줄줄이 다 나올 거예요. 감원, 대규모 감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이 고용 지표가 과연 계속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연말 랠리는 없었어요. 산타 랠리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연초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 세제 혜택 이런 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 반도체 단을 사실상 그 전부터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있었어요. 한 12월 말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서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강도라던가 지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들어줬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이런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중국은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이런 제조업단이라던가 많은 코스피 업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 올해에도 금리 인하 없어 라고 경고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 연말에는 이 정도면은 피벗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don't fight the Fed예요. 싸우면은 안 됩니다, 연준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죠? But we have to find out a meeting point. 타협점은 찾아야 돼요. 네, 그 타협점들이 지금 계속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얘기 시장 안 좋을 때 왜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4차 산업. 무조건 4차 산업이다. 시장은 안 좋고 이게 PER을 깎는 구간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이 또한 끝나리라. 그리고 나서는 돈이 다시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걸 항상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평가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만년 저평가주. 근데 저평가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시장에서 이게 저평가돼 있는데 저평가를 저평가로 인식하지 않고 너는 항상 이 PER, 이 PBR에 머물러 있는 게 타당해 라고 그냥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요. 매크로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때에는 같은 섹터예요. 같은 섹터인데 이거를 어느 때는 50배 받고 있어도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앞으로 너 성장 계속 할 거잖아. 그러면 70배, 80배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사서 끌어올려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매크로 상황이 됐을 때 어려워질 때 그러면은 유동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위험자산, 주식이라던가 가상화폐에 들어와 있는 위험자산이 머니무브를 하죠. 어디로? 안전자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는 이유도 신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가 있었던 유동성이 다시 머니무브, 어디로? 위험자산으로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미디어, 콘텐츠, 엔터, AI, 로봇 이런 쪽들 4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 그리고 가상화폐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건 단기간에 3배도 올라와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지금 실적이라던가 뭔가 크게 뚜렷하게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ER이라던가 PBR 같은 가치평가를 내리는 쪽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그 PER, PBR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PER 5배, 4배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서 만년 저평가주에 5년, 7년, 10년 그냥 묶여있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저평가라도 성장에 기반한 저평가가 이루어졌을 때가 진정한 저평가인 겁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만년 저평가, 5년, 7년을 PER 1배, 2배 받고 있어도 그게 절대적으로 싸고 이게 정말 1배, 2배니까 언젠가는 5배, 10배 올라가겠지. 시간과 기회비용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흐름이 확실히 약간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 억눌렸던 성장주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뭐 로봇이라든지 AI 맞아요. 관련돼서 모멘텀이 발생을 하니까 네. 이런 쪽에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주시를 하면서 따라갈 필요 있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좀 매수 주체죠. 사실 뭐 기관, 개인,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이 사실상 좀 매수를 하면은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현재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외국인이 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외국인과 연기금을 다루잖아요. 저번 달부터 아마 다뤘을 거예요. 연기금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투기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능력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셔도 되고 저도 이런 다른 방송들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이건 또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약간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가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언제 녹화했는지는 다 표기가 됩니다만 이런 방송을 보고 시간차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 막 올라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의 유동성이 아직은 완벽하게 머니무브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금값 요즘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1,900달러 넘더라고요. 이게 유동성의 일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또한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라던가 여러 곳들은 배분,
이 자산을 배분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기도 좋은 장세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 배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금 같은 쪽들, 그리고 뭐 다른 쪽들에서는 이 금이 정말로 장기 호황을 맞으면서 사상 최대 가격을 계속 경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투기적인 것보다는 정말 정석적인 투자를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종을 해야 될 것. 저도 물론 투신, 사모펀드 이런 매수 가파르게 올라가요. 정말 그런 쪽들에서 보면은 각도가 60도, 70도로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대부분들이 본업은 이 투자 쪽은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본인의 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투자를 병행해. 왜냐하면 병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가처분 소득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예전보다 왜 궁핍해진 것 같지? 왜 내가 더 많이 못 사 먹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해지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게 본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조금은 일반적으로는 장기,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쪽, 이런 쪽들을 우리가 보자. 라는 취지로 아마 달란트에서 이런 질문지를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딱 지금의 트렌드와 맞게 올라와 있어요. 네. 외국인이 지금 21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JB 금융지주입니다. 네. 이거를 뭐 매수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이유 아실 거예요. 온라인 파트너스. 최근에 행동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이런 주주들을 무시할 수 있는 환경들도 있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내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이런 거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부에서 견제하는, 이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라인 파트너스 쪽에서 이 은행주, 7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일단은 제동을 걸었죠. 네. 이런 쪽들에서 정말로 주주환원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2월 9일까지 내놔라. 라고 일단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총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JB금융지주가 21일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분으로 봤을 때 2대 주주예요. 네, 2대 주주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JB금융지주를 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아마 사고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가쉽게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18만 주 이상 와, 엄청 많이 10시 사네요. 이후로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 동향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이야. 네, 금액으로 볼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네. 네, 이게 21일을 사온 결과고요. 이게 지금 혼자서 거의 독단적으로 다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 기관에서는 조금 파는 모습들도 나와요. 기타 금융도 팔고 뭐 여기저기 금융투자도 팔고 투신도 샀다 팔았다 하고 고르게 쭉 사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들 물량이 계속 매도 물량을 외국인에서 다 받는 가운데 기관의 물량도 다 흡수를 같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사고 있다. 그럼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습니다. 5일선을 타고 급등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정치인 테마주 같네. 네. 거의 뭐 이거 테마주죠, 여러분. 테마주예요. 네. 테마주 맞습니다. 행동주의 테마주인데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외국인들, 자금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걸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고 이 지분율과 주가 차트 추이가 똑같죠.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늘려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주가도. 지분율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각도가.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 급격하게 들어올 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개인이 개입 안 하면서 기관 쪽 물량까지 같이 담으면서 그냥 쭉쭉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도 금융지주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네, 최근에 조금 꺾이긴 했는데 신한지주도 이런 가파른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비슷하네요. KB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리는 과정들에 그러네요.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글쎄요, 배당을 확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확대해라 라는 부분들로 가면서 지금 가장 먼저 여기에 백기를 들은 건 사실상 신한지주예요. 네, 이쪽에서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낸 거고요. 그 뒤로도 아마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순이익을 막대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66조 원이에요. 그것도 이자 수익만. 이 이자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서민들이 빌린 돈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빌린 돈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금융지주에 대해서 이 지분율, 동일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율을 지금은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큰 금융지주사 이런 곳들은 10%가 한도고요. 그리고 지방 금융지주는 15%가 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연기금 쪽에서는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에요. 사실상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계속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4대 금융지주와 지방 금융지주까지 다 합쳐서 7대 금융지주의 지분율을 한도까지 꽉꽉꽉 채워서 연기금에서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들에서 이거 지분율 좀 확대해달라 라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잠깐 서두에 나눴지만 우리의 국민연금 이런 쪽들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고갈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연금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장기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과 이 은행주 투자가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거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금융주들이 거의 만년 저평가잖아요. PBR 막 0.5배, 0.6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저평가 요소가 확실히 좀 빠르게 해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 순이익을 사실상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이익들은 감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해외 쪽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가 뭡니까? ESG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도태되고 소외됩니다. 제조업조차도 정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설비를 구축하지 않는 곳에는 이런 수주를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이런 주주 환원책으로 인해서 우리 순이익 이거 다 뺏기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넓게, 더 멀리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런 주주 환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주식 좀 알아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과연 어떤 주식을 좀 많이 사들고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연기금도 저희 탭에서는 하나에서 다 볼 수 있어요. 0429라는 화면인데 여기서 외국인을 찍으면 외국인이 나오고요. 기관 찍으면 기관이 순매수한 금액. 24일째 순매수하는 기관이 LG생활건강 우선주를 좀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이건 좀 논외의 문제로 보고요. 일단 연기금 쪽을 보게 되면은 자 1위가 16일째 하고 있는 제주항공입니다. 저가항공 주식 많이 사들이고 있군요. 저희가 지금 이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달에 괌을 가신다고. 이제 괌 좋죠. 네, 일단 16일째 사고 있는데 이 LCC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드렸던 말씀은 지금의 이런 어떤 경제 연착륙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해에도 내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전히 물가는 꺾이는 것 같고 조금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부담해왔던 영끌, 레버리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는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아직도 한 50 내지는 75bp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도 지금 금리를 그거 쫓아서 전부 다 같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벌어지는 금리 차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BOJ, 일본 중앙은행이죠. 그쪽에서도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릴 폭은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물가가 꺾이는 모습들 3달 연속으로 CPI 꺾였고 PCE도 꺾일 테고 기대 인플레 꺾일 테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이 꺾였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경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경제 침체보다는 짧은 연착륙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더 가파르게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 상황 봐서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지 않게 조금씩 올려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긴축을 하진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황 봐가면서 약간은 눈치 싸움을 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올 수는 있어요. 단발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과연 꾸준하게 지금과 같은 형태들의 항공 이용,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수익률 따라가시고 수급 들어왔을 때 올라가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쯤에서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좋다라는 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황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일단 일본 쪽에서 서로 간에 무비자 이런 것들 열어주면서 일본 여행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LCC 위주로 해서 급증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LCC 쪽에 주요 매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쪽들과 그 외에 동남아 이런 쪽들이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큰 폭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거쳤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제 숫자로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 설 연휴에 해외 패키지 여행객이 전년 대비했을 때 7,000% 급증을 했다. 근데 이건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워낙 없었으니까. 워낙에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7,000%, 70배가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직전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로나 직전에 설 연휴 대비했을 때는 한 50%를 조금 넘긴 수준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됐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회복되는 추세들이 나타나겠지만 연휴의 급증 효과도 지금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물론 가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최상위 계층 우리 금리 인상? 조금 돈 더 내야 돼? 이게 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월세 받는 거, 나 한 달에 한 1억 정도 받아.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사던 명품 계속 소비하고, 가시던 데 가고, 골프 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동안에도 힘들 때에도 해오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런 실적들이, 지금 급증했어. 기저효과 나와가지고 급증했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뻥! 가겠느냐. 그건 여기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산층 이하단에서 얼마나 더 추가적인 이런 이번에 보복 소비를 해외여행 한 번은 가야지. 그동안에 우리 힘들었잖아.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가계부 쓰는데 좀 힘들었네. 적자였네. 줄여야 되겠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치성 그리고 이런 여행,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내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그 정도 급증했다라고 나왔고요. 모두투어는 9,200% 급증했네요. 와. 노량풍선도 4,000%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12월에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 수를 보게 되면은 81만 명이래요.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2019년 12월보다도 더 증가됐어요. 그래요? 3% 정도. 이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보복 소비로 한번 이번에 좀 힘들었지만 많이 참았고 우리 코로나 걸렸고 많이 힘들었잖아. 한번 갔다 오자 하면서 가족들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용객 수로 따져서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열릴 것들은 있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한번 코로나가 확 가고 확진자 급증하고 사망자 일어났다가 이게 조금 잠잠한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도 하늘길이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노선 일본에다가 중국도 열리고요. 그 뒤로는 동남아죠.
동남아 같은 쪽들, 뭐 방콕이라던가 이런 쪽들까지 같이 열리게 되면서 그런 휴양지, 휴양 효과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봐요, 저도.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떤 고용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에서 대규모 채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업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한항공만 봐서는 안 되는 게 대한항공은 팬데믹으로 힘들 때도 뭘로 잘 버텼죠? 화물조. 맞아요, 화물조.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방어를 했기 때문에 얘만 봐서는 이거 업황 돌아섰고 기업 좋아지니까 채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쪽도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LCC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적 안 나오고 구조조정하고 감원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황, 이런 업계에서 바로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채용이요.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런 항공이라던가 여행 쪽 이런 쪽들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추세를 좀 보자. 그리고 금리라던가 이런 환경들도 물론 꺾이긴 했지만 이런 기울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리오프닝에서 좋게 말씀드린 건 카지노 쪽. 이런 쪽들은 이제 영향을 좀 받지 않는 VIP, VVIP에 의해서 뭐 홀드율, 드랍백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죠.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뭐 인터넷,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약간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 대형주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여전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2차 전지 쪽이에요. 이거 너무 테슬라는 전기차? 이거 이제 공식 아니거든요. 이거 능에다가 이 꼴에다가 이거 짝대기 짝 그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는 제가 여기저기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아마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피크아웃 이런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울기가 꺾인 겁니다. 가파른 성장을 해왔는데 그 반증이 지금 테슬라가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중국에서? 할인하죠. 가격 지금. 할인.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다. 이거 가격 할인 안 하면 지금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한테 점유율 뺏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할인에서 물론 Q, 양이죠. 판매 대수. Q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Q하고 곱하기 P가 같이 해서 이게 커져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Q는 올라가지만 P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악영향이 어떻게 또 나중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많아지죠. 그 과정에서 테슬라 할인하네? 예전에는 독보적으로 테슬라 아니면 전기차 없었는데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테슬라? 언제든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차구나. 이렇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가 자율주행. 자율주행 제가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사고도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라이다를 같이 갖추지 않으면은 그만큼 앞쪽들의 상황을 서로 간에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 통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그만큼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씨 이런 것들에도 카메라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사고들이 좀 나고 있는 이유들도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더 쓰겠다라고 다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이런 그 과정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니까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좀 안타까운데 지금 선두권으로 전기차 시장을 열었던 테슬라에 조금 흠집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완벽하게 그냥 죽었다. 테슬라 끝났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들이 활발하게 팔릴 거란 말이죠. 그 반증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합작사 이런 것들 설립하고 있는 곳들만 10곳이 넘죠. 중국 배터리 안 써요. CATL 그때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 주지사가 뭐라 그랬죠? 야, CATL 니네 들어오지 마. 이랬어요. 그거는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달갑지 않은데. 근데 포드 입장에서는 뭐죠? 한 군데서만 배터리를 받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생산 이제 전환했고 열심히 해가지고 테슬라 점유율 가지고 오고 빨리 달려야 되는데 배터리 한 군데서만 수급을 받으려니까 이거 우리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일단 CATL에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계약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논바인딩. 바인딩이 아니고요. 일단 만들어봐. 괜찮게 만들면 우리가 써줄게. 근데 기술도 거의 포드에게 갈취당하다시피 들어가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야, CATL 니네 거기 들어가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둘이 이제 꿍짝꿍짝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글쎄요. 지금 그쪽도 그 당시에 이제 NCM 3원 개 배터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SK온은 수율이 안 나온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리키 공장 이런 지금 사태도 좀 일어났던 거고 그쪽에서는 이제 결국 LG에너지솔루션에게 또 손을 내밀죠. 지금 수주잔고 440조 쌓여 있고요. SK온도 많이 쌓여 있어요. 2030년까지 200조 쌓여 있어요. 지금의 수율은 안 나오지만 결국 이거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랬던 것처럼 삼성 SDI가 그랬던 것처럼 수율은 잡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NCM 811, 9반반 이런 쪽들, NCMA 이런 배터리, 고품질의 배터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쪽들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완성차 업체들이 판단을 하고 그런 쪽들에서 다 배터리 달라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자 제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업체들은 CATL 자체가 매출의 80%가 중국 내수에서 일어나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중국에서 보조금 이제 끝났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국차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성장해왔고 점유율 자체가 높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내수 시장을 빼게 되면 글쎄요 CATL과 BYD가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수년 내로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이 CATL보다 많아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술력이 벌어져 있고 NCM 811 똑같이 811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과 이런 수율은 완벽하게 다르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수율이 안 나오면은 수율이 50이다 하면은 불량품이 100개 중에서 50개 나온다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율을 안 보고 우리 캐파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그럼 우리랑 하자 우리한테 좀 줘 라고 했는데 막상 생산 받아보니까 야 이거 반이 불량품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 차질이 생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잡히고 이걸 우리 라인에 적용시켜서 완벽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주가의 하락은 저는 오히려 기회의 요인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근데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밸류가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와 더불어서 음극재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프리미엄 받고 밸류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싸져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LNF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조금 주가가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외국인들 지분율도 보시면은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꺾이고 있죠. 많이 팔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이 외국인들 지분율을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 시가총액 작고 이런 테마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총이 큰 거일수록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지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도 공시 나오고 좋게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주가 쭉 올리죠. 하지만 1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9%에서 꺾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내리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약간 해가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뭐 로봇이나 AI 쪽으로 쏠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 길게 보면 사실 좀 매수 기회다. 그럼요. 뭐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옥석가림 필요하다. 아 그렇죠. 예전처럼 2차 전지 붙였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게 주가는 같이 꺾이더라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게 떨어지는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작년 3분기 말에 그 3분기 재무제표 나온 것들, 그거 보면은 지금 상위 5개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45%예요. 여기 테슬라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그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지금 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판매가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것처럼 판매 대수 자체도 꺾인다. 뭐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판매 대수 자체가 꺾인다고 해도 이 캐파가 놀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쪽들 생산 전환하고 그거에 맞게 배터리 개발해서 달라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아니고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제발 우리한테 좀 줘. 니네 이거 점유율 테슬라 거 빠졌으면 이 캐파 우리 쪽으로 좀 전환해 주면 안 될까? 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의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잔고가 이미 많이 쌓여 있고 생산 라인이 꽉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로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캐파 좀 맞춰볼까 하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세트 업체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그런 삼성 쪽이 SDI. 삼성 SDI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소재 업체 중에서는 앞서 네. 말씀하신 양극재에 양극재라든지 집중해야 돼요. 그쪽을 네. 잘 봐야 된다. 하이니켈 양극재.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쪽으로 네.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함으로 맞아요. 인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로봇주가 막 부각이 됐고 있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AI 활용 기업을 뭐 1%에서 30%까지 늘린다. 네. 여기에다 이게 결정타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검색을 AI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맞아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불을 지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식들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거 아닌가요? 뻔한 거예요. 정말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미 예전에 알파고, 아, 알파고가 정말로 이겼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봤어야죠. 아. 단순히 이제 AI가 옛날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그쪽에는 자금들이 그동안 다른 것들을 해서 번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유보율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될 만한 사업들에 계속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게 빅 트렌드가 되죠. 뭐처럼 지금의 2차 전지처럼, 전기차처럼. 이런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테마에 의해서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 우리가 막 검색을 해보고 하면은 안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트렌드가. 그냥 잠깐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 보고 AI 테마 붙었네 하고 매매하고 그냥 관심 안 두고 끊어놓고 있으면은 그 와중에서도 대기업의 투자는 계속 되고 있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은 할 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테마성으로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그냥 관심 있게 계속 키워드들을 쳐보고 하면서 마인드 매핑을 하셔야 돼요. AI는 딥러닝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하면서 자가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인지하고 이게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번에 나왔던 챗GPT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화두가 돼서 그렇지 요즘에 고객센터 전화하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챗 로봇이라고 나와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좀 답답하고 짜증나죠.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러다 결국에는 상담원 연결을 막 누릅니다. 네, 힘들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들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원한다면은 농담도 정말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이제 AI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쭉 말씀드려왔던 4차 산업.
이런 것과 그냥 직결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분야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쪽에 사물 인터넷도 있을 거고요. AI도 있을 거고, 로봇, 뭐 자율주행, 5G, 사물 인터넷 다 있는데 이 분야를 각각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삼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인 1로봇, 1가구 1로봇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서비스 로봇으로 들어와요. 서비스 로봇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1가구 1로봇이라고 쳐봅시다. 1인 1로봇은 조금 더 시간 필요하고요. 1가구 1로봇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 로봇이 이제 집안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이게 서비스 로봇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곳들은 가전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해요. 그럼 각각의 가전에 로봇과 사물 인터넷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시킵니다. 커넥트하게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로봇이 알아서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손을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로 우리가 명령을 로봇에게 내려야 되겠죠.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챗GPT 뭐 얘기 나오는데 이거 채팅을 언제 치고 있을 겁니까? 안 해요. 네, 중요한 거 뭐죠? 음성인식. 그래서 제가 4차 산업에서 음성인식 AI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2개 종목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테마성 약간 붙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실적이 나와 있고 대기업들과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 하자라고 하면서 셀바스 AI, 위세 아이텍, 이스트 소프트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거 언제 치고 있습니까? 언제 화면 터치해서 자율주행할 때 나 부산 이렇게 안 치거든요. 야 부산으로 가. 그리고 뭐 영화는 못 틀어줘 하고 의자 뒤로 딱 제끼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인식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의사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제대로 음성인식, 물론 음성인식률 높은 데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제 부르잖아요. 헤이 클로바, 하이 빅스비 이런 거 부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음성인식이에요. 지금 부르니까 얘가 반응하네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음성 인식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AI, 로봇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지금 엔터주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얘기 나오죠? 디지털 트윈, 보이스. AI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 활동이 예를 들어서 BTS 멤버들 이제 군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멤버들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보이스, 쌍둥이,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쪽이 군대에 가 있을 때에도 활동을 쉼없이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차 산업과 연결이 되고 있고 제가 지수 안 좋고 시장 안 좋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성장형 4차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완전 지금 시장 초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놓으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뭐 바닥에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간 것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근데 한동안 바닥 기었어요. 시장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120주선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살자리였죠. 사실 뭐 지지선이 명확하게 몇 주째를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 때 분할 매수 관점.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리라, 유동성 유입되리라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저는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과 완벽하게 부합하죠. 이 기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와서 로봇 말씀드릴 때는 어디 말씀드렸죠? 청소기 만드는 에브리보. 네. 세상의 모든 로봇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네. 이런 쪽들도 이제 최근에는 로봇의 흐름 따라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는 지금 삼성전자와 이미 협업을 하고 있고 OEM, ODM 형태로 나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미 로봇에 대해서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테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 가리기 할 때 어떻게 보시라?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거나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이미 제품 협업을 하고 있거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브리봇이 될 거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로보티즈 같은 거 지분 투자 하고 그렇죠. 있죠. 맞아요.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 서비스 로봇을 연결을 시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판매돼 있는 가전을 업데이트해서 사물 인터넷을 각각 다 연결시키고 통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에 판매될 가전엔 전부 다 이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꿈꾸고 있는 서비스 로봇을 1가구 1로봇으로 들여와서 로봇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통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에다 AI까지 들어가서 딥러닝해서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이 사람이 뭘 시키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이게 여러분들 꿈 같죠? 정말. 근데 이거 다 올 세상이에요.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언제 올까? 시간적인 부분만 문제고요. 그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로봇을 점점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의 생활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인드 매핑,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더 어떻게 커질까? 이런 것들을 좀 멍 이렇게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저 이거 멍 때리는 거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로봇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졸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뇌피셜의 확장. 어떤 분들은 이거 너 너무 뇌피셜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 수익은 결국에는 뇌피셜을 통해서 나와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쯤 사서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남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지금은 이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향후에 이렇게 돼서 이 기업들과 더 큰 일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고 확장으로 자꾸 파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남들과는 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나 AI 쪽은 그런 관점에서 좀 네. 길게 보시고 접근을 맞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것 말고도 네. 2023년에 약간 주목할 만한 뭐 기업이나 섹터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는 항상 네. 예전 지수가 안 좋았던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의 다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직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분야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5G 구축, 이거 가짜 5G 말고요. 진짜 28GHz 영역의 5G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축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솔리드라던가 뭐 이노와이어리스, HFR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또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 이 하려는 모든 4차 산업의 기반은 빠른 통신망이에요. 지금 자율주행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차량에 탑재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5G 통신망, 초고속 통신망을 계속 깔아서 이게 내부에만, 빌딩에만 깔리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도, 고속도로에도 다 깔려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쌍방향의 어떤 커넥트가 되면서 커넥티드카라고 하잖아요. 이런 미리 앞의 상황들 예측하는 부분들 AI의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면 전부 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지금의 고속도로 정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건가요, 도대체? 사고, 음주운전, 졸음운전, 그리고 운전 미숙,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쓸데없이 가다 보면은 안 밟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뒤에 몇백 대까지 전부 다 브레이크를 밟고 정체가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들, 거기다가 지금의 현금 통행료 이런 거 받으면서 오히려 고속도로인데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혀요. 네. 향후에는 이런 5G 통신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축이 되면서 지금 일부 구간에 있는 이런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하이패스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네.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가보면 뭐라고 써있죠? 속도를 30km까지 줄이세요. 이렇게 돼 있죠. 30km로 물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30km까지 하진 않지만 어쨌건 좁아요. 네. 한 차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뭐 있죠? 전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그냥 띵 찍히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다 그런 걸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요금 정상 이거 된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 속도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서 다 거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 뇌피셜 같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저도 이 분야를 아주 깊게 공부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좀 파보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고속도로 정체의 인프라 때문에 정체가 돼요. 인프라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체시키는 요인들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운전 미수, 음주운전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 누가 운전할 거니까? AI, 딥러닝 이런 것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할 거고요. 음주운전 특히나 이거 악질이죠. 아주 문제고요. 삼진아웃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단속합니까? 나중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주를 딱 하면 일단은 우리가 탔을 때 이걸 음주 측정을 하게 만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굳이 불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아주 미세한 바늘이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음주 측정을 하는 거죠. 전혀 통증 없고. 예,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예, 전자 그 침이라고 해가지고 패치형으로 붙여놓으면 인슐린 그쪽으로 이제 투입이 점점 그 당도를 맞춰놓으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 이런 기술이 전부 다 엮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이거 불기 싫은데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딱 앉았는데 측정돼가지고 음주운전 수치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운전 락 걸려버리는 거죠. 아예 출발이 안 될 수 네. 있고. 그래서 운전하지 말고 자율주행으로 가세요. 그냥 강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 못하게 되는 거고 졸음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에 의해서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로봇과 AI, 딥러닝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고요. 레이더, 라이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라이다 관련주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가올 미래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영화 보고 있었을 때 야 이거 완전 영화네. 이거 뭐 이런 일이. 근데 지금 보면 다 현실화 다 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좀 영감을 많이 얻고 웹툰 이런 거 보면서도 좀 영감을 많이 얻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사고의 확장. 그래서 이걸 뇌피셜로 연결시켜서 결국엔 투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깊게 마인드 매핑을 하는 게 투자 습관처럼 돼버리거든요. 이런 거를 이번 연휴 기간에 어디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멍 때리시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그럼요. 그쪽과 네.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에요. 5G 기술이 계속 제대로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장비주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라이다, 레이더 그럼요. 이런 네. 것까지 완비가 돼야지만 이 네.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핵심 주식들이 네.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야가 좀 다양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계속 좀 파고들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내가 여기를 찝었는데 어떤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상황들이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기업을 고르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 생각이 좀 정립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산업들은 앞으로도 지금 시작일 뿐이지 점점 더 커지면서 예전에 초기에 이게 뭐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이런 기업들도 막 50배, 100배 이런 소재 기업들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비싸다 했죠. 근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PER은 떨어지고 숫자는 커지고 이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은 있고 뭐 쓸데없는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공부가 돼 있다 하면은 이게 이 기업 끝났네 이게 아니라 매수 기회가 왔네 내가 공부한 거 써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억이 있다면은 그러면 네. 어떤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없다 보니까 이거 뭐 항상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4차 산업, 4차 산업이에요. 그게 2차 전지, 전기차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차량, 이동수단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굴러다니는 서버가 되고 컴퓨터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어디 가죠? 완벽한 자율주행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5단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차에 타자마자 저절로 시트가 이제 뒤로 쭉 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디로 가줘 라고 얘기하고 못 틀어줘 하면은 화면 전체 천장과 앞 유리 그리고 이 옆에까지 전부 다 화면이 이제 검게 바뀌면서 영화가 쭉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서 서라운드 또 사운드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들 전혀 밖을 우리가 보고 갈 필요가 없는 환경들이 차 안에 구축이 되면서 하나의 굴러다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차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바뀌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4차 산업에도 이런 친환경차의 바뀌는 흐름들 자체가 더 이상의 차는 이동수단으로만 한정지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도 많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결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현금 100%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이 이런 시점을 결정을 할 뿐이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저는 100%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이 좋아지면서 리오프닝, 화학주, 유가 관련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테마를 탔었던 그동안에도 계속 또 좋고 나쁨을 반복을 해왔었던 그런 테마고요. 물론 주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개화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투자할 초기에 좀 들어가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걸 사놓고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추적 관찰하고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투자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확신을 가지는 계기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가 공부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 외국인들 지분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내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네 라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아직은 그러신 분들은 10주만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좀 줄였다가 지지선 이 정도 와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다시 턴하면 거기에서 같은 금액이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주수가 늘어나겠죠. 수량 늘리기.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과 섹터를 가지고 그냥 마냥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내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수량 늘리기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면서 이 좋은 섹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기본적 분석 하나만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지 않고요.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지해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콜라보가 됐을 때 그게 저는 좀 완벽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억이 전부 다 저는 4차 산업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근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에서 더 이상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해나가기에는 고용지표,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는 것들도 꺾일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연준은 완벽한 경기 침체를 또 원하진 않을 거다. 한번 이미 제때 물가를 못 잡아서 이런 고물가 상황을 만들었다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번에 더 실패를 반복하기는 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주 저는 좀 스무스한 경제 연착륙이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들이 위험자산으로 다시 머니무브하고 또 신규 유동성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4차 산업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장성이 많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네, 주식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온다면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모아가는 네. 1억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리스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변동성 네. 줄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설 연휴를 좀 앞두고 나왔는데요. 일단 설 연휴 좀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푹 쉬시는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가 뒷받침이 안 되는 투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네, 수익이 잠깐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복리로 계속 좀 불어나는 효과를 가져가려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수익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에 실패할 확률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부는 필수 조건이에요. 네,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공부하는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된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취합하고 점점 더 업데이트를 거기에서 해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진짜 이런 방송에 출연하셔도 이거를 내가 뭐 자료를 보지 않고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본업과 관련돼서 이쪽에서 더 사고의 확장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분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보다는 본업과 연결시켜서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일단은 지식을 갖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너무 이제 저평가, 절대적인 저평가를 찾기보다는 상대적인 매크로 현상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의 어떤 투자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가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큰 틀을 찾으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을 찾는 것들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 종목의 매수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급하면 항상 탈납니다. 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들은 또 산 모양을 만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싸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조금은 합당하다 생각이 되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꾸준히 모아 가시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이런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매크로 환경에 좌지우지된 시장이었다면 네. 올해는 분명히 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점점 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금리 인상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섹터들이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섹터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네.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